안녕하세요. 변호사 이명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우리 아트센터 관장 이기원입니다. 협의원 할 때 뭘 준비해야 되고 뭘 조심해야 되는지 사람들 궁금해하는 거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변호사님, 협의원은 합의만 잘 되면 원활하게 성립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합의만 되면 되죠. 근데 흔히들 이혼에 대한 합의만 합의라고 생각하거든요. 재산 분할, 자녀 문제 모두 완벽하게 합의를 해야 된다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군요. 변호사님, 두 사람이 이혼 조건에 대해서 합의가 됐어요. 그럼 그 내용을 어떻게 증명을 할까요? 서면을 써야죠. 서면. 단지 이혼만 하고 아이 문제, 재산 문제가 없다면 말로만 합의하고 법원에 가서 이혼해도 됩니다. 그러긴 하지만 돈 문제, 자녀 문제가 있으면 내용이 많잖아요. 양육비도 있고 면접교섭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럴 때는 반드시 합의서를 써야죠. 이혼 합의서, 각서, 뭐 합의서 이러면 뭐라도 괜찮은데요. 글로 써두는 게 정확하죠. 그리고 흔히들 공증 받아둬야 되지 않나요? 하는데 공증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합의만 하면 되니까 공증 안 받아도 되고요. 공증 받으러 가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에 가서 이 내용 괜찮은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혼 합의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믿고 섣불리 이혼해서는 안 된다. 그럼요. 그 말일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예를 들면 우리 부부가 이혼하기로 하고 이런 합의서 써왔어요. 한번 봐주세요. 문제가 없는지라고 하는데 이 집 팔리면 10억을 주겠다. 10억을 주겠다. 라고 합의서를 썼어요. 이 집을 언제 팔아요? 안 주겠다 그러면 10년, 20년 집 안 팔면 안 팔려서 못 줘 라고 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 저희에게 온다면은 이 집 팔리면 앞에 1년 안에 올해 연말까지 그리고 1년 안에 집이 안 팔리면 지연이자 몇 % 붙여서 준다 라든가 아니면은 1년 안에 안 팔리면 무조건 준다. 대출을 받건 임대를 하건 뭐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 내용을 꼼꼼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변호사님, 꿀팁입니다. 맞습니다. 네네. 자, 변호사님. 그 이혼 합의서를 작성을 하고 협의 이혼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걸 또 변경할 수 있나요? 바꿀 수 있나요? 이혼한 다음에 말인가요? 이혼한 다음에. 두 사람이 합의만 되면. 합의만 되면. 그야말로 협의이혼은 합의만 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협의혼 기간 중에 바꾸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혼한 뒤에도 가능합니다. 합의 안 되죠? 그러면은 불가능합니다. 혹시 협의이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놓쳐서는 안 될 그런 포인트가 있을까요? 결국 협의혼은 자녀 문제, 돈 문제인데요. 특히 돈과 관련해서, 재산과 관련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협의혼 진행 중에 재산을 어떻게 나누자 다 합의가 됐는데 재결합하자. 상대방이 그렇게 제안을 한다면 주의해야 됩니다. 간혹 보면은 재결합하고 노력해서 잘 살겠다고 해서 재결합은 하는데 금방 다시 별거하거나 아니면 같이 살면서 재산 다 처분해버려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빚만 남기고요. 그러면 협의혼 하려고 하면 몇 년 뒤에, 몇 달 뒤에 나눌 재산이 없는 거예요. 없겠죠. 그래서 재산 다 언닉했다 뭐 등등 이야기를 하더라도 증명하기가 쉽지 않아서 다시 합의를 하건 소송을 하건 나눠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얄밉네요. 그렇죠. 이런 경우 뭐 방법이 없나요? 없죠. 방법을 찾는 거는 결국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인 거죠. 그래서 저는 협의혼 상담을 오건 아니면 소송을 하건 조정을 하건 중간에 재결합하자고 할 때 반드시 재산 유념해라. 재산 다 처분해버리면 나중에 나눠받을 게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재결합하자라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 이혼하는 걸 전제로 나눠주기로 했던 돈 아니면 부동산 명의전 하는 거 재결합한 조건으로 나한테 해줘라. 돈 주고 명의전 해줘라. 라고 요구하고서 다 넘겨받은 다음에 재결합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은 세금 나온다. 나를 못 믿느냐. 뭐 이야기들이 많죠. 그러면 이혼하신다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냥 믿고 한다면 정말 재산 다 없애려고 이러는 거 아닌지 신경 써야 됩니다. 자, 협의이혼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협의혼 의사 확인 신청서. 두 부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그리고 주민등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 그러면 양육비에 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혹시요, 부부 중 한 사람이 혼자서 협의이혼 신청을 할 수 있나요? 결혼식 신랑 신부 혼자만 할 수 있나요?
같은 거군요. 그럼요. 협의원도 두 사람이 같이 신분증 가지고 법원에 협의원 의사 확인 신청해야 되고요. 또 3개월 후 아니면 한 달 후 협의원 의사 확인할 때 두 사람 같이 가야만 가능합니다.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두 사람이 같이 법원에 가서 협의원 하겠다고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판사님을 만나는 이혼하려면 판사님 만나야 되거든요. 판사님 만난 날짜를 2개를 줘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석 달 뒤 아니면은 그냥 한 달 뒤 법원에 오라고 하는데 그때도 두 사람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 두 날짜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안 오면은 그러면 협의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변호사님, 협의이혼할 때 숙려 기간? 말이 좀 어렵죠? 그렇죠. 이건 뭔가요? 예전에요. 제가 변호사인 지 10여 년 정도 됐을 때 어떤 부부가 상담을 왔는데 밤새 싸웠어요. 그러고서 이혼하자! 좋아, 이혼해! 라고 해가지고 아침에 협의혼 의사 확인 신청하고 그리고 오후 2시에 재판부에서 확인받고 그리고 바로 한 3시경에 구청에 가서 이혼 신고하고 신고까지. 그러고 나서 이혼을 했어요. 하룻밤 자고 났더니 충분히 가라앉은 거야. 우리 뭘 했지? 변호사님 이거 무효로 할 수 없나요? 아이고야. 없어요. 다시 혼인신고해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이런 충동 이혼을 막기 위해서 법원에서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한 달 동안 충분히 이혼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것을 숙려 기간이라고 하죠. 변호사님, 협의 이혼할 때 이혼한다는 것만 합의하고 재산이나 자녀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도 이혼 성립이 되나요? 재산에 대해서는 법원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전 재산을 다 주건 하나도 안 받건 뭐 반반 나누건 얼마를 나누건 알아서 할 일이고요. 다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누가 키울지, 친권자, 양육자, 양육비 언제 누가 얼마를 줄 건지 그리고 면책교섭 어떻게 할 건지 특히 양육비에 관해서 반드시 합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양육비에 관한 합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혼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협의 이혼 의사 확인을 하고 만약에 이혼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혼 못하는 거죠. 못하나요? 이혼 다시 하고 싶다. 그럼 다시 그 절차 밟아서 합의하고 법원에 신청하고 판사에게 확인받고. 아이고야.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마무리 마침표이다. 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협의 이혼을 할 때 그 외의 주의사항 혹시 꿀팁이 좀 더 있을까요? 협의 이혼은 처음부터 끝까지 재산이고 자녀 문제입니다. 이혼하는 거야 뭐 하면 그만인 거죠. 섣불리 자녀 문제, 재산 문제 합의했다가 나중에 변호사 찾아오고 소송하는 경우들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 반드시 재산에 대해서 신중하게, 자녀에 대해서도 그러고요. 신중하게 결정하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꿀팁 정보를 많이 주셨습니다. 사실 협의혼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뭐 간단히 말씀드린다면은 자녀 문제, 재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신중해야 되고 법률 전문가 찾아서 꼭 상담해라.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소송해야 되고 진흙탕 싸움으로 오랜 기간 마음고생해야 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에게 전달드리고요. 오늘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Now 누구와? 리 변호사가 있는 나우에서 만나요.